다음에는 지난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일어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회담과 월남 파병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오늘 현재도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자로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그동안 유권자 여러분 앞에 직접 나와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나의 소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회담을 야당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외교로까지 극언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아직 이 순간에도 한일 회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쇄국주의를 하고 고립주의를 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집안에 들어앉아서 이웃과는 담을 쌓고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어떠니 동방예의지국이 어떠니 하고 우리가 서로 모두 다 자기 도취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모르되 적어도 우리가 우리 한국 민족이 오늘날 동남아시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약진하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일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원한도 많고 물론 그 원한이 오늘 당장 일족일석에 해소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우리는 이 이웃 사람들하고 우선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된다, 이것입니다. 야당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는 과거보다는 오히려 나날이 더 상승하고 있다고 나는 자부를 합니다. 야당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라를 팔아먹었다거나 우리가 또 남의 예속이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상업 차관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장차는 우리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업 차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 개인도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자기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자본을 꾸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본전과 이자를 갚고 나면 그것은 자기 사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건설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에는 남의 자본을 꾸어다가 건설을 하고 점차 그 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갚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세워놓은 공장은 이것은 전부 우리의 공장입니다. 절대 외국 사람들이 그 공장을 앞으로 뜯어가지고 메고 갈 리는 만무합니다. 아까 이호상 선생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차관을 해줄 때에는 덮어놓고 우리가 차관을 해달라고 한다 해서 차관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자기들의 본전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수판을 따져봐서 충분히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판정이 났을 때 차관을 해주는 법입니다.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장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사업체가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충분히 따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다음에는 월남 파병 문제. 이것도 한때는 무슨 청부 전쟁이다 뭐다 어떻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월남 파병 그 자체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굳이 여기서 반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 기회에 파병 문제를 결정할 그 당시에 있어서의 나의 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특히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라든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 이것은 물론 밑에 있는 참모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해야 됩니다. 이 월남 파병 문제를 결심할 때도 나는 여러 날을 두고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결심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내가 고민을 하고 또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월남 파병 문제였습니다. 왜 월남 파병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길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과거 남의 신세를 진 나라니까 신세를 갚아야 된다든지 또 동남아시아가 적화가 되면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얘기는 우선 생략을 하고 더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 파병 문제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국방을 우리 60만 국군과
한국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같이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남에 우리 한국군을 우리가 파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내 추측으로는 한국에 와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월남으로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군은 지금 월남전쟁 수행을 위해서 평시에 가지고 있는 현역 사단은 거의 전부 다 월남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토 경비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병력을 제외하고는 오키나와에 있는 사단, 하와이에 있는 사단 전부 다 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2개 사단과 구라파의 나토 휘하에 있는 병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월남에 가 있습니다. 지금 월남에서는 병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월남 정부나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군을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갔을 겁니다. 갈 때 우리 병력은 보내지 않으면서 미군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없을 겁니다. 2개 사단이 빠졌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 휴전선에 있어서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게 됩니다. 당장 정치적으로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장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꺼릴 겁니다. 또 만약에 공산군이 침략을 해왔다고 합시다. 그때에는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합니까? 미군에 또 부탁을 해야 되겠죠. 미군의 병력은 전부 월남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병력을 좀 보내달라고 그럴 때에는 하나도 내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군 사단을 월남으로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또 미군 보고 도와달라고 그런다. 월남에 있는 미군 사단을 한국으로 돌려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나부터라도 여기에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한국 병력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내놓고 자기들이 바쁠 때는 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도 한국군이 월남에 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방이요 뭐요 하더라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오늘날 야당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뻔히 다 압니다. 알면서도 공연히 생떼를 써서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청부전쟁을 했다. 무슨 청부를 합니까? 젊은 청년들의 무슨 피를 팔아서 어떠니 하는 이런 악담까지 했는데 월남 파병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남에 우리 2개 사단과 해병 1개 사단이 가고 난 뒤에 우리 국방력이 약해졌느냐?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월남에 파병하기 전보다 우리 국방력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역 1개 사단을 우리는 더 새로 중편을 했습니다. 예비 3개 사단을 현역 사단과 똑같은 장비로 지금 보충을 했습니다. 해병 1개 사단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육군의 모든 장비를 현대화했습니다. 전차, 비행기, 해군의 군함 등 현재 수준은 월남 파병 전보다 우리 국방력은 훨씬 더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월남에 가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용감히 싸워서 우리의 국위를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우방의 이런 유대관계는 더 강화됐고 앞으로 우리의 국방이라든지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튼튼한 그런 소재를 마련해 놨습니다.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할 것을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요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줄일까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이 무엇이고 2차 5개년 계획은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1차 5개년 계획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지금 정부가 하자는 2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끝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 근대적인 경제 구조 또는 산업 구조 이런 것을 앞으로 근대 공업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조금 얘기가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 살자면 공업국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지화자원도 부족한 데다가 인구는 많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력과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외국에서 원료를 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한다. 그래서 외자를 많이 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에서 우리는 5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뒤떨어진 농촌을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중농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업과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간 산업을 빨리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다, 시멘트다, 정유다, 비료다 등등 이러한 공장을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무리를 해서 건설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또 우리가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경공업 분야 이런 것을 빨리 발전을 시키고 중소기업 같은 것을 빨리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힘을 들여가지고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중농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비가 많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정부로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정부는 목표의 약 95%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자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5개년 계획에서 세워놓은 그 목표만은 달성을 했다. 이것입니다. 뭐냐? 우리는 식량을 2배로 증산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용 작물이라든지 경제 작물을 우리는 많이 장려를 했고 우리나라의 경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약 26만 정도의 경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농촌이 옛날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일조일석의 그 효과로 우리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중농정책이 실패를 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농촌이 지금 확실히 발전돼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농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 우리 농촌이 무엇인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과거보다도 지금 하나둘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식량이 증산됐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춘궁기라는 말이 없어진 것만도 사실이 아닙니까? 또 전략농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줄었다는 것 이것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느냐? 도에서나 시에서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여 양곡이 어느 정도 나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전략농가가 그전보다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 농촌이 다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2차 5개년 계획에는 농업과 공업을 같이 병행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자. 거의 농공병진에서 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농공병진 정책입니다.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면 또는 끝날 무렵에 가면 우리는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전환점에 서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공업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세에 일본에 한번 졌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왜 됐느냐? 일본은 빨리 공업화가 되고 우리 한국은 뒤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가 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를 공업화시키기 위해서 근대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고 한 고비를 지금 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협조를 하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농민들, 우리 기업들, 우리 상공인들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는 국민들의 활기찬 그러한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젊음과 의욕과 자신과 국민의 생기가 약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업을, 이러한 거창한 역사적인 과업을 이번 선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다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면 이 과업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착수한 2차 5개년 계획만은 꼭 우리 손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또다시 지지를 호소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이야기를 장시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